2025년 새벽, 당신 집 거실에 깜빡이는 조명만 남겨두고 잠시 외출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어 시간 뒤 휴대폰으로 다급한 전화를 받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어요. 화면 속 아파트는 새빨간 불길에 휩싸여 있고 현관 앞에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의 부모가 울부짖으며 서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어요. 제가 구조하려 했는데. 믿었던 사람이 영웅처럼 울부짖는 이 장면, 과연 사실일까요? 2017년 6월 22일 중국 항저우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은 그 믿음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항저우 서에서 북쪽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 쥐니안 타이청. 이곳 18층에는 세 아이와 아내를 둔 장고창 린신이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3남매를 키우기엔 넉넉했고 무엇보다 집안일을 전담하는 부모 모환징이 있었습니다. 모환징은 35세, 2년째 가족과 한 집에서 지내며 아이들에게 모 이모라 불릴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평화는 깨졌습니다. 새벽 4시 58분 엘리베이터 CCTV에 모환징이 빈손으로 층계실로 나가고 다시 돌아올 땐 손에 라이터와 작은 통 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5시 거실 소파에 불씨가 붙었고 열기는 삽시간에 온 집안을 삼켰습니다. 3분 뒤 119에 걸려 온 구조 요청. 저는 부모예요. 거실에 불이 났어요. 아이들이 갇혀 있어요. 모환징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있었고 현관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은 이웃들의 휴대폰 카메라에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아이들과 부인을 남겨둔 채 1층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진입이 지연된 5분 동안 실내 온도는 1000도에 육박했습니다. 결국 11살 딸, 9살 아들, 6살 막내, 그리고 어머니 린신이 모두 화상과 유독가스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발화 지점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파 쿠션, 깊숙이까지 휘발유가 스며 있었고 문틀과 바닥에는 작은 불쏘시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흔적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불을 낸 정황을 가리켰습니다. 또 하나, 모환징의 휴대폰 기록. 불이 나기 3시간 전 그녀는 휘발유 화재 속도, 아파트 화재 탈출 같은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신문실에서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도박을 했습니다. 빚이 100만 위안이 넘었어요. 그녀는 온라인 도박장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고용주 가족에게 거액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고 우연한 화재, 극적 구조, 동정심이라는 시나리오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불을 내고 119에 신고하고 영웅처럼 울부짖으면 주인은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에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한 가족의 생명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중국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웨이보 해시태그 항저우 부모 방화는 이틀 만에 조회수 3억을 기록했습니다. 집안에 괴물이 있었다. 가사 도우미를 어떻게 믿느냐. 사형만이 답이다. 수만 개 댓글이 쏟아졌고 장고창 가족을 애도하는 꽃다발이 아파트 앞을 뒤덮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박 중독이 만든 사회적 비극이라며 개인 책임보다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결국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저장성 중급인민법원. 모환징은 방화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해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불이 이렇게 빨리 번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방청석은 눈물보다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8달 뒤 2심에서도 형은 유지되었고 2021년 1월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남편 장고창은 판결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가 늦게라도 왔다는 것, 그게 제 가족에게 마지막 선물입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아이들을 돌려줄 순 없네요. 지금도 항저우 쥐니안 타이청 18층 현관 앞에는 작은 제단이 있습니다. 매년 6월 22일 장고창은 장난감 로봇과 조각 케이크를 놓고 초를 켭니다. 2개의 초가 타오르다 바람에 흔들리면 그는 속삭입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모환증에게 내려진 형벌 충분했을까요? 도박빚짓 사람을 괴물로 만든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괴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집안의 안전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실화범죄의 이면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